하루의 내 일과를 말한다면 아침에 서울 방송국에 나가서 내가 맡은 일을 다 봐주고 좀 앉았다가 대개는 집으로 바로 돌아오는 것이다. 내가 이 직장을 가진 지는 나도 놀랄 정도로 어느덧 6년이 되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들 중에는 나더러 요새는 어디를 나가느냐고 물었다가 내가 방송국에 나간다고 할지라면 아니 아직도 방송국에 다니는 거야? 하고 이하한 표정을 짓는 분들도 있다. 아직도 방송국에 다니느냐는 말을 새겨본다면 여러 가지로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방송국에 다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내가 이 직장에 무슨 매력이 있어 다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저 실증 안 나는 밥맛 같은 것이 있어 다닌다고 할 수 있겠다. 임시직이란 이 위치가 내게는 지극히 편안하다. 여기는 관청이 돼서 무슨 장인이 하는 계급이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자리와는 아주 다른 편안한 치대다. 그래서 임시직이란 좋은 위치요. 또 명색 없는 물건이다. 일전에 어떤 친구는 말하기를 그거 뭐 혼자 하는 사업을 하나 해보는 건 어때? 하지만 내게는 본래 이런 수완도 없거니와 또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잡무에다 내 머리를 쓰고 싶지는 않다.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한에는 내 문학을 충실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작가란 작품 행동에 있어서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머릿속에서는 늘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노래할까 찾고 있는 것이며 새로운 것을 위해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 머릿속에 이런 푸른 사슴을 자유롭게 놓아 기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생활 보장이 되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짬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난들 왜 날마다 출근하는 것이 즐거울 리 있으랴. 더구나 한여름에 남들이 산으로 바다로 다니는 것을 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고 더군다나 요새 같은 때 단풍을 바라보며 경주쯤 찾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야. 어디다 비길 수 있으랴. 하지만 내 머릿속이 요만큼이라도 당황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또 내 마음이 과히 큰 불안에 억눌리지 않고 적으나마 막연하고 불규칙하지 않은 일정한 수입을 갖자는 데서 약간 정신적으로 고역이지만 이렇게 방송국엔 나와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절대로 현실적인 생활을 무시하고 덤빌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따금 생활을 무시한다고 하는 생활 태도는 오히려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내 최저 생활의 합보선을 위해서는 언제나 즐겁게 짬을 가질 각오로 있다. 들뜬 생활, 들뜬 생각을 나는 늘 무서워하고 있다. 요새 가만히 보면 들뜬 친구들이 많이 있다. 들떴던 것은 반드시 가라앉게 마련이다. 그 가라앉는 기간이 몇 해가 걸릴지는 헤아릴 수 없지만 언제고 들뜬 상태로 지속될 것은 아니다. 남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볼 때 아닌 게 아니라 때로는 아닌 심정이 절로 나기도 하지만 이럴 때마다 나는 눈을 내리깐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내 은사 몇 분을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보물 같은 그런 어른들도 차 하나가 없이 고생을 하시는데 하면 내 이런 불평쯤은 애당초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다. 땅에다 발을 붙인 생활 밥맛 같은 생활이 나같이 비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상책일지도 모른다. 남 앞에 중불난 존재로 나타나기도 싫거니와 또 남 앞에 비겁하게 굴기도 싫은 내 성미에는 지금 내 이 직장이 그대로 괜찮은 것 같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상태는 실로 가지각색이다.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모습도 또 많다. 노천명 작가님의 수필 직장이 변입니다. 노천명은 1911년 9월 황해도 장영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시인 정지용이 연두빛 수채화 같은 은은한 삶의 향기가 높다고 평할 만큼 결이 고운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하지만 일제시대, 6.25 전쟁 등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살았던 노천명은 친일, 기회주의자 작가로 일컬어지기도 하여 현대문학사에서 평가가 절하되어 있기도 합니다. 1932년 밤의 찬미를 발표하며 등단한 이후 조선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에서 근무하면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로 시작되는 사슴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노천명은 1942년 친일문화단체인 조선문인협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 중에 쓴 작품 중에는 군신송 등 전쟁을 찬양하고 전사자들을 칭송하는 선동적이고 정치적인 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1943년에는 조선총독부 기간지인 매일신보에 입사하여
문화부 기자가 되어 다수의 친일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님을 부르심을 받들고 라는 시는 남하면 군복에 총을 메고 나라 위에 전장에 나감이 소원이라니 이 영광의 날 나도 사나이였다면 귀한 부르심을 입었을 것을 이라며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일제의 인적 수탈, 즉 강제징병을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복 후 그녀는 중앙방송국에서 매주 토요일에 방송하는 주간 여성 뉴스에 출연하였습니다. 동시에 일상생활 지식, 계절 관련 내용을 방송하는 가정 메모의 진행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전임교수와 서라벨 예술대학에 강사로 출강했습니다. 1950년에는 북한의 조선문학가 동맹에 관여한 혐의로 9.28 수복 이후 투옥됩니다. 1957년 2월 재생불능성 뇌빈혈로 입원했다가 3월에 길에서 쓰러져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누아동 자택에서 요양하다가 6월 16일 44세라는 이른 나이에 고독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힘있는 권력에 기대어 작품 활동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녀의 기회주의자인 면모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수필, 직장이 변해서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작가란 작품 행동에 있어서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머릿속에서는 늘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노래할까를 찾고 있는 것이며 새로운 것을 위해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 머릿속에 이런 푸른 사슴을 자유롭게 놓아 기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생활 보장이 되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짬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내 최저 생활의 합보선을 위해서는 언제나 즐겁게 짬을 가질 각오로 있다. 들뜬 생활, 들뜬 생각을 나는 늘 무서워하고 있다. 라는 글귀를 되짚어보면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로지 작품 활동에 집중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스러웠던 시대, 그 작품 위의 것은 필요에 의해 아무런 신념도 없는 선택이었으며 그저 그녀의 선택은 작품 활동의 에너지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노천명은 그만큼 작품 활동에 큰 염원과 열정이 있었으며 그 이외의 것은 중요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에게는 조국에 대한 신념을 가질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의 직업, 직장, 정치, 신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수필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떤 마음가짐들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우리들 마음속에 신념이란 것은 존재하고 있는지, 삶에 급급하고 쫓기어 영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하는 노천명 작가의 수필 직장의 변이었습니다.